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 이슈를 포함해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을 자세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성남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격전이 예상되고 또 관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분을 모시고 자세한 현안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당구을 국회의원 그리고 정무비서관 이렇게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오늘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얼마 직전까지 청와대 지금 정무비서관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막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하시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부심은 대단하죠. 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민의 지지율이 높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잘 한다라고 박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잠시나마 모셨다라는 자긍심,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남 분당에서 한 20여 년간 정치를 해왔고 역시 정치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 생각을 쭉 해오던 차였고요. 우리 성남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성남시라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 지향점과 차이점도 많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상징성에 맞는 새로운 또 성남시를 꾸려낸다라는 시민의 바람과 요구가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쉽고 또 서운하지만 대통령실의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그만두고 성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소위 말해서 최측근의 한 분으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탈환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탈환이라는 표현을 경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청와대, 그다음에 국토부 또는 경제부처, 경기도, 성남시가 좀 보다 원팀으로 잘 꾸려져서 우리 성남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또 의미 있는 도시로 또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픈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대한민국 경제수도 성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자,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정부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연말에 청와대로 이전을 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이전했죠. 그 양쪽을 이제 살짝 경험하신 입장에서 차이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느낌을 좀 사람이라는 게 이 기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들어갈 때에 기풍이 하늘과 땅 차이죠. 국방부가 있는 용산은 들어갈 때부터 군인들도 서 있고 문도 좁고 또 바리케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과연 국정을 논하는 대통령실이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일반 오피스인데 검문 검색이 많은 오피스죠. 그렇게 출근하는 거고요.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뒤에 북악산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고 또 청기화로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건물이라 해봐야 들어갈 때 저희 출입증으로 체크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문을 들어갈 때 느낌이 정말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로서의 마음가짐이 용산하고 청와대는 하늘과 땅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 효율 또는 나라를 위한 충성 또 대통령을 모시는 충직함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왜 이러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을까 도저히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어찌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마저 국민과 괴리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모셨겠느냐 이런 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말 청와대는 상당히 위치가 좋고 국민 모두가 한번 와보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한 달 조금 넘게 근무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자, 우리 이제 성남시 예비 후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호칭은 그런데 이제 원래 여의도 증권 전문가시잖아요. 그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상태에서 원래 지난번 대선 이전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 이제 그 시도를 할 때 네. 코스피 5천 공략을 사실 걸었었잖아요. 걸었었죠. 그때 네.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예. 그 역할을 하신 분 입장에서 지금 우리 증시가 5천 표를 넘고 한 달 만에 6천 표를 넘고 이런 시장을 보면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감동스럽죠. 네. 제가 사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국회가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나마 우리 민주당은 좀 나았어요. 네. 저도 이제 증권계에 있었고 옛날에 최운열 교수님이라고 현장은 아니지만 교수 출신으로서 증권시장 발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증권에 관심을 갖거나 전문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저하고 홍성국 의원도 있었고요. 네. 이용호 의원도 있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관심이 우리 민주당보다도 못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또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저희가 기업이나 성장, 주식시장, 자본시장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면이 분명히 있었죠. 네.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복지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기업, 성장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죠. 기업과 성장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재단할 것이 아니다. 기업과 성장은 우리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거지 이것이 이념의 잣대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제가 21대 국회에서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주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지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뒤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끔 주도적으로 좀 나서자.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중소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또한 가버넌스가 이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국가나 정부가 서포트해야 되고 특히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도 거의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주장을 했었고요. 따라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제대로 조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기업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의 활성화,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고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그 성과를 보게 돼서 너무나 정말 열심히 잘했다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 뽑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은 더 들고 대한민국이 이제 주식시장도 드디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들의 이제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 지난번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3,000피 내지는 뭐 2,000피 밑으로까지 떨어져요. 박스피 내에서 2,000, 3,000만이 왔다 갔다 그렇죠. 그 상태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요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의 활성화라는 메시지를 얘기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메신저라 그러죠. 네. 누가 그 말을 하는 거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당대표 그전에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이재명은 합니다. 네. 다 일곱 글자. 네. 그것이 보여줬던 국민에 대한 신뢰감이 예, 주식시장 활성화에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두 번째는 제도 개선이죠. 네. 이사의 충실 업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집중 투표자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지 네. 또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네. 이런 제도 개선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비대칭 정보를 이용한 이런 차익 편취라든지 네. 주가 조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가버넌스를 이제는 대주주 위주가 아닌 시장 참여자라든지 주주라든지 이해관계자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가버넌스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있고요. 또 ESG 경영도 네. 기업들이 또 나서서 하고 있고 또 주주 환원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누적돼 가고 있는 거죠. 이 누적돼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이런 부분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메모리 칩을 구하기 위해서 뭐 판교라든지 화성 같은 데서 바이어들이 거의 목을 메고 있다. 네. 그래서 호텔이 동나고 있다. 네.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AI를 계기로 해서 큰 호황을 또 누리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이제는 세계 못지않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기업과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주식시장은 돈을 갖고 투자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돈을 갖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가지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 사람들이 놀라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또 가질 필요도 있다. 예,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하여튼 시장 좋아지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하신 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좋은 말씀 또 다시 한번 또 의미 있게 좀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성남시장 예비 후보를 최근에 등록하셨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거죠. 네,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달라지잖아요. 같은 정치라도 네네네. 국회의원 하시다가 정무비서하다 이제 예, 이제 예. 지자체장을 이제 도전하시는 네. 거니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셔서 전개를 해 나가실 것인지 좀 계획을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 중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원래 첫 직장이 쌍용그룹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해체가 됐죠. 두 번째가 이제 지금은 금융투자협회, 네.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제가 이제 코스닥시장도 설립할 때 주무과장이었고요. 매매심리팀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IP 사업도 했었고요. 네. 제조벤처기업의 CFO로도 근무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해봤었고 또 제가 투잡으로 호프집도 해보고 전통 찻집도 해보고 정말 제가 다양한 직장생활과 사업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자.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정치에 뛰어든 거죠. 예, 정치에 뛰어들면서 많은 것을 보고 특히 이제 분당이라는 곳이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저의 진심과 저의 성실함, 저의 정책, 또 미래 비전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재선 의원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부터 성남시장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또 나쁘게 하면 말의 성찬이다. 네. 또 약속을 안 지킨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또 정치는 우리가 없는 영역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 행위를 통해서
성과를 좀 만들고 싶은 네. 행정이라는 게 인풋 아웃풋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나 재정,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누구에게 배분이 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의 그림으로 분명히 그려지는 게 또 행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 사업, 또 국회의원 이런 것들 경험을 갖고 시장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을 잘 모아서 행정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고 이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살아온 것의 결과물을 성남시장이라는 행정가로서 좀 꽃을 피워본다 그러면 제가 누구보다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성남시 하면은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 후보님도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재선 의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25년간 살고 있습니다. 거주도 하시지만. 예, 예. 자,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과거의 성남시와 지금의 성남시의 차이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보다 지금의 성남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메카가 돼 있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성남이라는 위상이 낮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성남,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신성장 또는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을 성남만 그린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협조해서 잘 그려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성남시장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려내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성남의 포지셔닝을 우리가 어떻게 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성남은 과거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도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분당 신도시가 있고 또 판교 신도시가 있고 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발전 역사가 성남이라는 한 도시에 다 모여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내 지역 간의 서로 간의 이질적인 부분을 성남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잘 묶어낼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묶어내기 위해서는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연결을 잘 해나가는 그런 지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과 관련된 대통령 또 이제 속보가 지금 나와가지고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분당 아파트를 이제 매물로 그렇습니까? 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 이제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자, 속보로 지금 나와서 자막으로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마침 또 성남 지금 시장 후보로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 이재명 대통령 집이 한 채예요. 저 분당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에 집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양으로 이사가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계양이나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죠. 거기는 전세. 그래서 저 부분을 갖고 왜 아파트를 안 파냐, 실거주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가 이제 지역구가 바뀌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대통령으로 퇴임을 하면 다시 분당으로 올 가능성이 사실 높죠. 왜냐하면 살던 집이니까. 성남시 중원구에서 소년 노동자로 생활을 했었고 또 분당에서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퇴임 후는 성남으로 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팔고 어차피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끝나고 국회의원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기 5년에 대통령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에 분당 집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였죠. 팔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서나 정치권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부동산 정책은 더 강력하게 운영이 될 거예요.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비거주라는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네. 설명을 좀 네.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다주택이 아닌 1주택자지만 네, 1주택자입니다.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예. 매물로 내놨다. 결단을 예. 내렸다. 네, 이렇게 예. 해석을 해볼 수 제가 있을 그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네. 언젠가 돌아갈 집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집이었다. 네. 투자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매물로 내놨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예민한 이슈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거나 억측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거 아니라는 부분을 깔끔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역시 이재명다운 모습이죠. 네. 자, 이거하고 꼭 관련된 건 아니지만 분당 지역의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재건축. 예. 그 물량을 지금 2주 미비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한다. 이거 관련해서 현 시장은 정부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후보님은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견해를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노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제가 대표 발의도 했었고 그 당시 제가 국토위원이었어요. 여야 합의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이주단지가 없으면 네. 전세 시장이 혼란이 생기고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을 높여서 허용할 때는 이주단지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조건 때문에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력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네. 너무나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데 고양시장도 국민의힘 출신 시장입니다. 네. 고양시장은 물량을 잘 받아가요. 네. 똑같은 국민의힘 출신인 우리 성남시장은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런 물량 문제라든지 이주단지 문제는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이어서 계속 우리 분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시장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원론적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 관련해서 뭐 신상진 시장 현 시장께서도 뭐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그러네요. 네, 마무리 발언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딱 그 정도 한 1분 정도. 네. 네, 성남시장 이제 네.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하셨고 이제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번 선거 모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 성남. 우리 성남이 없으면 과연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대한 도시 성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 성남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리 성남시의 가치와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성남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 경제 수도라는 자부심과 그 목표 의식을 갖고 우리 성남에 있는 좋은 인프라와 좋은 인재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리고 세계의 새벽을 가장 빨리 열어 제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